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나 소설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브랜드의 멋있는 외면 속 숨은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생각해보며 오늘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랜드 속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송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시즌2입니다. 오늘 방송을 맡은 저는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백소영입니다. 여러분은 악마가 왜 프라다를 입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시즌1에서는 의류 브랜드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즌에서는 의류 브랜드를 넘어서 더 다양한 브랜드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가 알고 있던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오늘 함께 알아볼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잘 듣고 오늘의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오늘의 브랜드에 대한 퀴즈입니다. 원색의 플라스틱 조각만으로 50여 년 전 세계 아이들을 매료시킨 브랜드입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은 솟아나온 요철과 아래로 향한 파이프 블록 형태로 경이로운 환상의 세계를 마련해 주는데요. 이 조그마한 블록만 있으면 비행기, 우주선, 도시뿐 아니라 실제 크기의 스포츠카까지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지 어느덧 100년이 넘은 이 브랜드는 확실한 브랜드 정체성을 가지고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명은 잘 놀다라는 뜻을 가진 덴마크어 레그고트를 줄여 탄생하는데요. 이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오늘 함께 알아볼 두 브랜드 중 먼저 알아볼 브랜드는 이 퀴즈의 답과 베스킨라빈스인데요. 노래 듣고 와서 퀴즈에 대한 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퀴즈의 정답은 바로 레고인데요. 여러분은 레고를 가지고 놀아보셨나요? 레고의 역사는 1891년 4월 7일 덴마크 윌란반도에 위치한 필사코프라는 마을에서 올레라는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작됩니다. 1905년 14살이 된 올레는 그의 형 크리스티안 본드에게 처음으로 목공일을 배우게 되는데요. 올레는 목공일을 계속하다가 전역 후 한 마을에서 작은 목공소와 목재 창고를 매입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주로 마을 주변에 있던 농부들을 대상으로 일상용품을 만들어 팔았는데요. 그러다 올레는 결혼을 하게 되고 1920년 7월 8일 고트프레드라는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바로 레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이죠. 1924년 어느 일요일 오후 올레 부부는 곤히 낮잠에 빠져 있었는데요. 심심했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목공소에서 아버지가 작업하고 남은 나무 부스러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조각을 가지고 불장난을 하던 이 둘은 그만 목공소에 화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집도 목공소와 붙어 있었기에 한순간에 목공소와 집은 몽땅 타버려 사라지고 말았죠. 그렇게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새로운 목공소와 새로운 집이 생기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올레크릭스 하우스라는 레고 세트로 제작되기도 하는 집입니다. 올레는 어려운 상황에서 저렴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구를 만들고 남은 나무 조각을 보던 그는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게 되죠. 드디어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올레는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 갔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장난감의 수요도 조금씩 늘어났으며 셋째 아들 고트프레드가 합류하여 목공소도 함께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레드리시아라는 한 도매상인이 올레의 목공소를 찾아왔습니다. 값싸고 품질 좋은 나무 장난감을 본 그는 크리스마스를 위한 장난감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돌아가는데요. 올레는 많은 일거리가 들어왔다는 것에 감사하며 아주 정성껏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장난감을 보며 올해 크리스마스는 무척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주문받은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프레드리시아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프레드리시아의 회사가 파산하면서 주문한 장난감을 살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올레는 돈 한 푼 받지 못했고 남은 건 갈 곳 잃은 수많은 장난감 뿐이었죠. 결국 그는 본인이 스스로 장난감을 팔아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급하게 처분하느라 제값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많은 양의 장난감을 모두 처분할 수 있었죠. 올레의 장난감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올레는 장난감 제조업에 어울리는 회사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고민하던 중 놀다를 의미하는 덴마크어 레그에서 레, 자를 의미하는 덴마크 단어 고트에서 고를 합쳐 레고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장난감을 대량으로 찍어내기보다 아이들의 놀이 개발에 도움이 되는 품질 좋은 장난감을 만들겠다는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고트프레드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목공을 차근차근 배워갔습니다. 17살이 된 고트프레드는 어느새 장난감 모델링에도 참여할 정도로 성장했죠. 이렇게 직원 모두가 품질 좋은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레고의 장난감은 제법 비싼 가격임에도 잘 팔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알아볼게요. 레고의 장난감 공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직원의 수는 4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장난감의 매출은 크게 올랐지만 레고사에는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올레가 장난감의 주재료로 사용하던 나무의 수급이 어려워진 것이죠. 나무를 대신한 장난감 재료를 찾던 올레는 새로운 재료를 도입하게 됩니다. 바로 플라스틱이죠. 1946년 올레는 코펜하겐에서 열린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시연회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영국의 키디크래프트사에서 개발한 플라스틱 장난감을 처음 보게 됩니다. 올레는 이것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게 되죠. 올레는 이곳에서 매력을 느꼈고 고무 재질로 만든 브릭 장난감 빌드오 브릭을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많은 종류의 브릭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브릭을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레고사는 키디크래프트사에서 만든 브릭 장난감과 비슷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1949년 2년간의 연구 끝에 오토매틱 바인딩 브릭이란 제품이 출시됩니다. 제품의 이름은 달랐지만 키디크래프트사의 브릭 장난감과 사이즈도 거의 똑같고 디자인도 유사한 형태로 흰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4가지 색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1981년 레고사가 키디크래프트사로부터 브릭 장난감의 모든 권리를 구입하면서 해결되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브릭 장난감은 인기가 있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1954년 어느 날 고트프레드는 한 장난감의 판매 담당자와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장난감 판매 담당자는 기존의 장난감에는 왜 시스템이 없는지 불평했죠. 이때 고트프레드의 머릿속에 시스템이란 단어가 계속 맴돌았고 회사로 돌아온 고트프레드는 레고사의 제품을 전체 꼼꼼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릭 장난감만이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고트프레드는 아이들이 레고 브릭을 가지고 저마다의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레고 브릭 도시 세트를 출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횡단보도, 도로 표지판 등의 교통신호가 포함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교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레고 브릭의 판매량은 급증하기 시작했죠. 레고는 브릭 형태의 장난감이기 때문에 주로 차곡차곡 쌓아 만들 수 있는 건물과 자동차 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레고 관리자들은 이 건물에 누가 살지, 이 자동차는 누가 타는 거지 하는 고민을 시작했고 1974년 최초의 미니 피규어가 만들어집니다. 동그란 얼굴, 팔 관절이 달린 브릭, 그리고 다리. 초기의 레고 피규어는 비록 걸어다니지 못했지만 엄마와 아빠, 아이 둘, 그리고 할머니까지 세트로 출시되면서 아이들은 레고 장난감을 가지고 역할놀이도 할 수 있었죠. 당시 레고 피규어 세트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템이어서 흥행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레고 피규어가 노란색 피부색인 이유는 특정 민족성을 띠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신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조합하여 다양한 직업과 성별을 설정할 수 있었죠. 단 여성용 머리 부품은 있었지만 남성용 머리 부품은 없어서 헬멧을 착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새로운 액세서리가 쏟아져 나왔고 현재는 다양한 캐릭터 모양의 피규어들까지 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시 35분. 여러분은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시즌2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브랜드 속 내가 몰랐던 이야기. 오늘의 브랜드는 레고와 베스킨라빈스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브랜드는 바로 베스킨라빈스입니다. 베스킨라빈스의 시작은 1945년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만나게 된 어니 라빈스와 버튼 베스킨은 참전한 병사들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선보이고 싶다고 생각했죠. 당시 두 사람은 함선에서 아이스크림을 제작하고 병사들에게 보급하는 임무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인기가 엄청나서 라빈스와 베스킨은 쉴 틈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알 수 있듯이 베스킨라빈스의 시작은 맛이었습니다. 브랜드로서 성공시키겠다는 것보다 맛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이 시작이었죠. 버튼 베스킨은 저녁과 동시에 매장을 차리면서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어니 라빈슨 역시 아버지가 운영하던 아이스크림 가게를 이어받아 장사했죠. 그리고 1948년 다시 한번 이들이 하나로 뭉치면서 베스킨라빈스가 된 것입니다. 이때 베스킨라빈스는 다른 아이스크림 가게들과 차별점을 두었는데 소형 점포가 아닌 중형 매장에 자리 잡았고 31가지의 아이스크림을 제공했죠. 보통 아이스크림 매장은 포장만 가능한 소형 점포로 차리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반면 베스킨라빈스는 장소까지 제공하며 신선한 충격을 준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포장이나 드라이브스루만 이용했던 미국인들에게는 획기적으로 다가왔죠. 심지어 31가지나 되는 맛이 끊임없이 변하니 아이들의 간식이자 한철 장사에 불과했던 아이스크림 시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전략이 정확히 들어간 것이죠. 이 밖에도 주문하기 전 아이스크림을 한 번씩 맛볼 수 있는 이벤트 등으로 베스킨라빈스는 탄탄하게 진입장벽을 쌓아갔습니다. 베스킨라빈스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를 올려나갔습니다. 매장의 수는 1년 만에 6개로 늘어났고 아이스크림의 생산력 역시 훨씬 좋아졌죠. 더 이상 전시 때 함선에서 만들던 아이스크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재료를 주문하는 것이 가능했기에 더 싼 값에 좋은 재료를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베스킨라빈스에 대해 더 알아볼게요. 베스킨라빈스가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을 향해 뻗어갔던 것은 70년대였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국가라면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것은 1985년이었죠.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계약을 통해 비알코리아를 설립하고 베스킨라빈스를 국내로 들여옵니다. 한국에 들어온 베스킨라빈스는 처음부터 잘 나가지는 않았죠. 베스킨라빈스가 한국에 알려진 브랜드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나라의 브랜드가 진출할 땐 원래 브랜드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야 전쟁 때부터 함께하며 익숙하기도 했고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명실상부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지만 85년도 당시 국내에서 베스킨라빈스는 익숙하기는커녕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동과 같은 번화가의 중형 매장으로 진입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른 아이스크림 전문점들과 베스킨라빈스의 차이점이 생깁니다. 베스킨라빈스는 급하게 가맹점을 늘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직영점과 소량의 가맹점을 가지고 다양한 반응을 검토하면서 정확한 상권과 매장만을 선정해 가맹점을 늘려갔죠. 베스킨라빈스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사업을 벌였던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국내에서 베스킨라빈스의 입지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점포 운영은 베스킨라빈스가 국내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일 뿐인데요. 베스킨라빈스의 성공 요소는 훨씬 다양합니다. 좋은 품질의 아이스크림과 트렌디한 마케팅도 있죠. 가장 인기가 많은 맛인 엄마는 외계인의 명칭의 기원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미국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은 영화에서 많이 따랐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외계인은 처음 명칭이 장화시는 고양이였는데요. 당시 슈렉이라는 영화가 인기가 있었고 그 귀여운 장화시는 고양이의 눈이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는 초코볼이랑 닮은 데다 몸색은 초코 아이스크림 부분이랑 닮았다고 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고양이를 주문하는 것 같고 어감이 이상해서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회의를 통해 나온 결론이 바로 1988년에 개봉한 새엄마는 외계인이라는 영화를 딴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부분이 우주를 닮았고 초코볼이 행성을 닮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이죠.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내가 몰랐던 레고와 베스킨라빈스는 어떠셨나요?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셨나요? 다음 주에도 색다르고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들고 올게요. 그때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화요일 점심 1시 10분 브랜드 속 내가 몰랐던 이야기.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시즌2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예진, 기술의 김현주, 모니터의 황서연, 진행의 저는 백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